제 소개를 다시 드리면은 저는 한산일가라는 필명으로 이제 웹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증 애상센터 골든아워가 올해 초에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에서 드라마로 제작이 됐죠. 그게 이제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런 자리에도 이제 초청을 받고 강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퍼프렌즈라는 의학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과 전문의 우창윤, 그다음에 정신과 전문의 우진승,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 작가가 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의학의 역사라는 거를 발굴을 했고, 저는 거의 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나 나머지 둘은 어찌됐건 계속 의사로서 진료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닥터, 저는 이제 프렌즈로서 시청자들하고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고 있으면 제가 대신 물어보고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사실 실제로 액팅하고 있는 직업은 이제 작가가 메인이고 이제 부업으로 웹소설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되려고 생각을 하면 차근차근 배워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거를 다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시작했냐면 일단 쓰자. 어차피 소설가가 꿈이니까 일단 소설을 쓰는데 대신에 조건을 하나 걸자. 첫 번째 작품이 내 최악의 작품이 되게 만들자. 무조건 이 작품에서 무언가 하나 이상은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더 잘 써보자. 내가 진짜 생산을 다른 작가들한테 미친놈 소리 들을 정도로 많이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웹소설을 정리를 해보면은 엄청나게 상업적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유료였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소비자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은 인기 있을 만한 거 아니면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장르가 되게 좁았습니다. 그럼 지금 웹소설은 어떻게 되냐, 위치가? 제가 처음 시작한 게 9년 전입니다. 2016년. 그때 1년 총 매출, 웹소설의 전체 매출 다 합치면은 한 300억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1조 4천억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웹툰이 한 요거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출판업계 다 합치면은 이제 1조가 안 돼요. 활자로 된 매체에서 다른 거 다 합친 것보다 웹소설 혼자가 더 큰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는데 그런 출판물은 보통 작가한테 돌아가는 인세가 1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50%가 작가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덩어리도 더 큰데 작가한테 돌아가는 것도 더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문턱이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면 독자들도 사실은 눈이 굉장히 높아졌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작가들은 저 같은 고인물 작가거나 혹은 애초에 글을 다루던 작가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신인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아마 이런 강자가 생기고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시장이 왜 이렇게 커졌냐? 웹툰이라는 선배가 굉장히 오랫동안 독자를 모았습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나오고 그게 뜨기 시작하니까 기성세대가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웹툰은 더 이상 아주 변방에 있는 문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걸 많이 따라가면서 깔때기처럼 흡수를 하는데 화산기한이라는 작품하고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진짜 입지전적인 작품이거든요. 그게 웹툰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독자가 된 거예요. 저희 업계에.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드라마는 우리나라에선 정말 명실공히 메이저입니다. 드라마판처럼 큰 시장은 없어요. 드라마는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본다고 보면 돼요.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투자가 더 되고 독자가 많이 들어오고 관심이 더 쏠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웹소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여전히 독자들한테 우위가 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글이 아니면은 이제 롱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결국엔 잘 쓴 글, 재밌는 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재미냐? 이거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글을 쓰면서 과연 재미가 뭘까? 재밌는 글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작가님들 만나면 항상 물어보거든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재미는 뭡니까? 그러면 신기한 게 작가님마다 다 달라요. 그러다가 이제 닥터 프로스트의 이종범 작가라고 그 작가님이 해준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기 전에 독자의 감정하고 소비하고 난 후에 감정이 바뀌었다면 그게 재미라고 생각을 한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긴장이 되거나 무섭거나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재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재미를 줄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좀 주도하는 편이고 내가 농담을 하면 사람들이 좀 웃어주는 편이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은 또 자기의 장단점에 따라서 고르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나와 대중 사이의 합의점. 대중을 생각하지만 너무 대중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아 나는 이거 죽어도 못 쓰겠다는 걸 쓰게 되면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교집합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장르는 따라옵니다. 내가 웃기려고 했는데 아니면 중증의 상태에서는 좀 답답한 걸 시원하게 풀어주는 걸 하려고 했는데 장르가 뜬금없이 스릴러, 감동, 휴먼 다큐 이런 게 올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맞는 장르가 따라오게 되거든요. 코믹, 활극 이런 식으로 따라오게 되죠. 중증의 상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재미를 주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결정되면은 장르도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도 사실은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답답한 걸 풀어주려고 하고 중증의 상태를 내가 기획을 했는데 주인공이 진지하고 신중하고 너무나 따뜻하고 그러면 재미가 없겠죠. 백과학 같이 좀 시원시원하고 어떨 때는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고 좀 무례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주인공으로 와야 내가 주려고 했던 재미 그리고 정해진 장르랑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정해놓으면 밑으로 쭈르륵 그냥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데 모든 캐릭터는 결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인공이 멋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완벽한 사람은 행동 동기가 없거든요.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재밌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결핍이 없는 사람은. 장르물에서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사실은 이기는 편, 우리 편이 제일 좋잖아요. 장르에서는 독자를 안심시켜줘야 됩니다. 아, 너 얘 응원하지? 얘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치트키를 하나 더 합니다. 백과학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그리고 돈도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 얘는 어떻게든 하겠네 이런 안심을 하게 되죠. 보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안이 가난해.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 아니면 뭐 중간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 그런데 계속해. 그러면 우리가 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싫어하는 사람은 지금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쟤는 지금 상황에서 굳이 얘를 안 밀어내도 되는데 쟤를 밀어내서 떨어뜨렸어. 그러면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거든요. 결론을 만들 때 특히 장르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캐릭터를 잘 만들면 저는 그 캐릭터를 소설 첫 사건에서 소개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독자님들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주인공을 소개팅했으면 그 다음에 조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소개가 됐다 그러면 전개를 하는 거죠. 중증의 상태에서 드라마도 똑같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막힐 일이 좀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기성 작가가 아 오늘 글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글이 아예 꽉 막혔다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 A랑 B, C 길이 있는데 이 중에 뭐가 제일 나은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 기획을 잘 해놨다면 이야기가 좀 덜 막히고 잘 달려나가게 되거든요.